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최당 수익이 나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500% 이상의 상승률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2030 서울도시계획에 도심지로 선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영등포는 여의도와 똑같은 지역이에요. 소액 투자에 접근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6477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금호동 구축 아파트 거주 중이며 서울에 빌라 2채 준공공 임대 등록 중입니다. 5년 전 신축 3천에서 4천 개부로 진행해서 지금 감사하게 1억에서 1억 5천씩 올랐습니다. 첫 투자라 겁먹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안 했으면 큰 후회를 할 뻔했습니다. 지금 전세금이 올라 5천 정도 자금이 마련됐는데 서울에 소액 투자할 만한 곳이 또 있을까요? 추천 원하고 지금 임대 등록 시 혜택이 없는데 윤석열 당선인 취임하면 임대 등록 혜택 빌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계셔 지금 세금적인 부담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지금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증액된 약 5천만 원이 발생이 되는데 따라서 그 보증금으로 당연히 우리는 추가적으로 소액 투자에 임하셔야 되고 그 소액 투자에 하는 데 있어서도 주택임대사업자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른 투자처를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시 재상담을 받으셔서 충분히 계획과 전략을 잘 수정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사항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만약에 취임하게 된다면 지금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지금 활성화시킨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럼 이것도 빌라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의 답변은 빌라에도 적용될 소지가 매우 높을 거다. 저는 그렇게 일단 답변을 드리면서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그 투자처와 함께 앞으로 이 빌라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아파트, 이 금호동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땐 거주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플러스 B와 C라는 이 빌라를 지금 두 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준공공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지금의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과 동일한 겁니다. 8년짜리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8년짜리를 등록하신 분들, 자,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 세제 혜택 중에 가장 큰 세제 혜택은 종부세에 대한 합산배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양도세 중과배제 세제 혜택도 있어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세제 혜택도 부여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3주택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종부세에 대한 합산배제를 받아야지 부담이 없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가장 중요한 세금적인 부분이고 또 여기에 나중에 양도할 때도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할 때도 중과가 없이 양도가 가능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B와 C에 지금 빌라에서 전세보증금 증액이 5%를 상한해서 지금 현재 5천만 원 정도가 목돈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여기에 D라는 빌라를 또 한 채 구입을 하셔서 이 또한 마찬가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민특법이 개정이 돼서 이 8년이 아니라 10년짜리로 등록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동안 2018년 9월 13일 이전의 주택을 취득한 부분만 이 세금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받는 거지 우리는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금 취득하는 이런 빌라를 임대사업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냐?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를 당연히 묶어놔야지만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우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도 당연히 3주택 취득세 중과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12.4%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신축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85%가 감면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혜택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 그리고 앞전에 받았던 B와 C의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영영 받을 수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받을 확률이 저는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앞서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이제 취임하게 된다면 지금의 이 전월세 폭등을 좀 더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주택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지금 주택 공급이 늘려주기까지는 시간적인 공백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바로 폐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지금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다만 조건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 종부세 합산 배제와 함께 양도세 중과 배제 세제 혜택을 부여해주겠다. 그럼으로써 전월세 가격을 좀 더 안정화시키겠다라고 지금 이 정책 공약 중에 하나로서 아마 시행될 소지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 취득한 빌라 취득하신 분들은 이런 세제 혜택을 받지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주택 취득하신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이런 세제 혜택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만 지금 조세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조세 저항이 엄청나게 강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 형평성에 맞게끔 하려면 이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이런 세제 혜택도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임대사업자한테도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냐라고 봤을 때 걸림돌이 없습니다. 이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부세법 시행령만 개정할 수 있는데, 이건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대통령 제가로서 충분히 바로 손질을 볼 수 있는 이 개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바뀔 소지가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왜요? 빌라에서도 지금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만 지금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2018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집값이 올라간 추세에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데, 이분들은 이런 세제 혜택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빌라에서도 전월세 공급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분들에게 이런 세제 혜택을 부여해 줘야지만 이분들도 임대사업자를 다시 재등록하거나 또는 등록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지만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앞으로 이런 법령을 다시 손질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끔 제가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부세법 시행령을 제가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3항에 따른 이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끔 다시 조금 손질을 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7조 3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세대 3주택자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밑에 있는 각 호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범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특법에 의한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임대료를 5% 이상 초과하지 않는 주택, 그리고 임대료가 증액이 있은 이후에 1년 이내에 임대료를 다시 증액하지 않을 경우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민특법에 따른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세대가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 주택, 이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주택입니다. 근데 다만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그 권리를 포함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시키겠다라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행령에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 이거를 좀 손질을 보면 됩니다. 이건 지금 다주택자를 뜻하는 거죠. 1주택 이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손질을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일반 민간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좀 개정하거나 수정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충분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뭐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거나 그런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양도세 중과 배제에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것들만 좀 손질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67조 10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자, 위에는 1세대 3주택에 나와 있는 얘기고, 밑에는 2주택자도 당연히 양도세 중과가 되죠. 거기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167조 3회 1항의 2호부터 시작하는 해당하는 주택도 똑같이 중첩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주택, 3주택도 전부 다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가 되는 조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임대 개실 당시 6억 원, 5% 초과하지 않는 주택, 그리고 1년 이내에 다시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2주택, 3주택 그 이상부터는 다주택자는 전부 다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시키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제 부칙입니다. 부칙. 자, 부칙 4조에 의하면 앞전에 봤던 것들이 이 167조 3회 1항 2호의 마목이었습니다. 그 개정 규정은 영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이 바뀐 겁니다. 자, 다음 각 호에 방금 앞전에 봤던 개정 규정, 그걸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자, 1번 2018년 9월 13일 이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시켜 주겠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9월 13일 이전의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 부칙에 써져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칙을 손질을 보면 되는 겁니다. 2018년 9월 13일 이걸 수정하거나 아니면 삭제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을 하건 이후에 취득하건 이제 전부 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대통령 재가로 손질을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반드시 빌라에서도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손질을 볼 수밖에 없고, 이 조세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아파트만 해주고 또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것들만 이런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조세 저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 그냥 충분히 손질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질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를 좀 보실 텐데요. 이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이 종부세 합산 배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잠시 볼게요. 자, 민특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구청에 등록을 해야 되고, 소득세법 168조에 의한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 한 자가 현재 임대하거나 또는 소유하고 있는 이 주택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고 뜻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종부세법 제3조 1항의
8호 감옥과 남옥을 좀 보실 텐데요. 자, 일단 매입 임대주택 중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지금은 10년짜리죠. 이걸 감옥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3까지. 임대 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밖은 3억 원.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해야 되고요. 임대료 등의 증가율은 5%밖에 못 올립니다. 그리고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체결 그 1년 이내에 다시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고, 그걸 지켜야 된다. 그걸 지키게 된다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뒤에 부칙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다시 볼 거고. 그리고 남옥 1부터 4까지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합산 배제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적혀 있냐? 1세대가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민특법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취득할 경우,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10년짜리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주택을 취득해서 10년짜리로 등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해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손질을 또 볼 수 있겠죠. 자, 1세대가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 이걸 다주택을 뜻하는 건데 이걸 이제 수정하거나 아니면 삭제하면 되는 부분이고, 또는 조정대상 지역, 이걸 또 수정하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어도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뒤에 부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합산 배제를 받는 조건이지만 다만 조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칙에 써 있는데, 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미 공포가 되었죠. 제3조 1항 8호, 그건 앞전에 봤던 개정 규정입니다. 이 개정 규정은 영시행 이후에 적용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앞전 개정 규정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전에는 뭐 공시가격 6억 그리고 10년 이상 뭐 이런 조건들 지키라고 적혀 있지만, 다만 조건이 뭐예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부칙에 적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칙을 손질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제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삭제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18년 9월 13일 이전 이거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취득하던 이후에 취득하던 세제 혜택 앞전에 받던 조건만 충족한다면 종부세 합산 배제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 조건이 빌라 쪽에서도 분명히 적용이 돼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만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게 아니라 이 빌라, 소형주택에서도 엄청난 폭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폭등하고 있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손질, 이 임대차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소형주택에 대한 부분의 세제 혜택 반드시 수정이 필요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판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은 현재 취득세 85% 감면만 받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만 적용이 되는데, 나중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앞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대통령 제가로 손질만 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러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이 부여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불확실성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한 톨의 희망을 갖고 우리는 접근할 수 있다. 근데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세제 혜택은 이거는 단기간 내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특법을 이거 법을 아예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래서 그거는 추후의 문제이고 지금으로서는 이 두 가지는 충분히 정부에서 손질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5천만 원에 대한 소액 투자에 임하셔야 되는데, 그럼 지금 서울에 5천만 원 투자할 만한 지역 일대가 있냐? 사실
전세 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 일대로 들어가야지 안정적이겠죠. 우리도 갭 자체가 뭐 3천, 4천만 원 갭으로 들어갔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거의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채당 수익이 나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된 겁니까? 한 채당 3천만 원씩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거의 500% 이상의 상승률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 구독자님이 이거 B와 C 빌라 사지 않았다면 채당 1억 5천 총 두 채에 3억이라는 차익이 발생되지 않았겠죠. 지금 그 발생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전세 보증금 증액이 있어서 또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재투자하셔야 된다. 재투자. 자, 그러면 5천만 원 소액 투자 갖고 우리는 어디 들어가야 되냐? 당연히 전세가가 높은 지역으로 들어가셔야지 매가를 끌어올릴 수 있고 집값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도 하방 경직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당연히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럼 일자리의 주요 일자리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강남과 도심과 여의도가 있는데 뭐 여의도는 빌라가 없어요. 강남과 도심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1억이 다 넘어요. 5천만 원 갖고 아예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의도와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영등포 지역이죠. 영등포. 자, 이 지역은 2030 서울 도시계획에 도심지로 선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영등포는 여의도와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영등포 지역 일대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영등포 안에서도 5천만 원 이하 충분히 볼 수 있는 주택 단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시고,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지금은 이런 세제 혜택 일단 받으시고,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게 된다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이분들한테도 부여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까지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면 충분히 더 좋은 전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 당장 소액 투자에 접근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제 상담 받으셔서 포트폴리오에 따라 다시 전략과 계획을 수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